우리 그 별명이 있어요. masshole이라고 불러요. 네. Such a masshole.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지배계층이 확실한 사회예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네, 오늘 김지윤의 지식 플레이는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의 취향 저격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타일러 라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네. 한 번만 와달라고 굉장히 많이 애걸복걸을 했고 진짜 바쁘셔서 모시기 힘들었는데 특별히 와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 채널에서 미국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요. 특히 오늘은 정말 타일러 씨가 와야 된다. 내가 그 생각을 네.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이 NPR에서 네. 진짜 재밌는 아티클을 하나 봤어요. 지금 이제 미국이 백신 접종 하잖아요, 코로나. 그렇죠. 네네. 근데 코로나 그러니까 접종률이 높은 주하고 그 낮은 주하고 봤어요, 혹시 그거? 약간 색깔이 딱 이렇게 달라지는 거 있죠. 맞아요. 코로나 접종률이 높은 주들은 네. 대체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던 주들. 맞아요. 그리고 낮은 주들은 대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던 주들. 이렇게 네. 딱 양분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중에 1위가 버몬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신기하죠. 저도 진짜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보고. 네. 왜 그렇게 접종률이 높아요, 버몬트? 아무래도 버몬트는 사실 좀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64만 명밖에 없고, 네. 주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 크기는 그리고 그래도 꽤 큰데. 근데 한 미국 내에서는 충청북도 남도를 합치면 그 정도의 아하. 땅 덩어리에다가 네네. 64만 명이 떨어져 살고 있는데, 근데 도시나 뭐 이런 거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가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접종을 해줄 때는 정말 장소를 잘 골라 놓으면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냥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되게 잘 짠 것 같아요, 거기는. 근데 그 이제 그래프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미국이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 공부를 할 때 그 메이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이 사람이 한 1970년대, 80년대 그때쯤에 Vanishing Marginal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제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네. 뭐 격전지 막 이런 게 네.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네. marginal한 게 많았는데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죠. 차이가 네. 많이 나고. 네, 중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7, 80년대 이미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더 심해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가 된 걸까요?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유 알고 계신가요? 아니, 네, 사실 많은 정치학자들이 네. 그거를 이제 밝혀내려고 네. 그러니까 뭐 컬처 워부터 시작을 네.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미국 사회가 굉장히 양분화가 되어 있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그 NPR의 그 결과 말고도 퓨어 리서치라든지 이런 데 조사한 데 보면은 백신 접종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쵸. 완전 차이 나는 거 알죠? 맞아요. 네, 공화당원들은 별로 이렇게 안 하려는 네. 의도가 더 많고 또 네.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한다 그러고 네. 그래서 아주 차이가 많이 네, 나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미디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상원에서 일할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상원에서 네.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법위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그런 이제 양쪽 정당의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법안을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무실별로. 그러면 이제 갔는데 이게 민주당이면 무조건 CNN, 그리고 공화당이면 무조건 Fox News. 들어가는 대로 바로 거기에 그 대기실이 있죠? 네. 대기실, 이게, 근데 사무실이 그런 거예요. 미국은 이제 합중국이 있고, 네네. 막 주의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의 유엔에 가시다시피 대사관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국기 있는 것처럼 네네. 주기가 있고, 그 주의 이름하고 약간 이제 국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국장, 뭐 주장이 있는 네네. 거고, 거기 들어가면 디자인도 그 주에 맞춰져 있고, 완전히 다른 그래요? 세상에 들어가 버리는데, 근데 정당별로 확실하게 CNN하고 팍스로 나뉘어 있는데, 그게 2010년이었어요. 네. 2010년이면 뭐 네. 장난 아닐 때네. 네, 그죠. 그때 오바마 케어, 네. 유니버설 헬스케어 그거 할 때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Citizens United가 그때 이제 맞아요. 판결날 때. 맞아, 판결날 때. 해서 맞아. 정말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네. 아.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도 그랬으면 이제 와서 뭐 트위터에,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브레이트바트 같은 이런 새로운 막 매체들이 맞아요. 생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정말 미디어에서부터 양극화
다양화가 돼서 보는 세상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이 타일러 씨를 모신 네. 이유는 제가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미국 하면은 네. 하나로만 생각을 해요. 미국이라는 국가도 그냥 뭐 하나 똑같은 뭐 이런 국가겠지 하지만 굉장히 다르잖아요. 주마다 맞아요.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맞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네. 그래서 이런 다른 지역적인 특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뉴잉글랜드와 버몬트 얘기를 해보려고 좋습니다. 네, 모셨어요. 사실 저는 이 버몬트주를 제가 매사추세츠를 떠날 때 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이제 주로 뉴햄셔 메인 이쪽으로 이제 주로 그렇게 놀러 갔는데 왜냐면 뉴햄셔는 세일즈 텍스가 없으니까 맞아요. 쇼핑하기 좋아요. 쇼핑하러 가고 네. 그리고 메인주는 랍스터 먹으러 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버몬트주는 이렇게 딱히 갈 일이 없었는데 떠나면서 이제 몬트리올과 보스턴을 왔다 갔다 할 때 네. 그때 이제 버몬트주를 지나갔는데 진짜 숲이 울창하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와 진짜 막 자연이 진짜 여기는 끝내주는 곳이구나 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Green Mountain State. 맞아요. 그린마운트 그 영어로 우리가 그린 마운트 스테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원래는 약간 불어에서 온 말 아니에요, 버몬트가? 어원에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이제 푸른 산이라고 해서 Les Monts Verts라고 해서 Vert를 앞으로 당겨서 Vermont이라고 해서 아하. Vermont가 됐다고 네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프랑스 사람들이 버몬트 땅을 찾게 된 거는 이제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강 따라 이렇게 내려오면 그 샴플레인이라는 샴플레인, 레이크가 예.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산이 갑자기 막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vers les monts 산을 향해서 가는 거를 네네. 말하는 거예요. vers les monts, Vermont, Vermont, 그래서 Vermont. 내가 아. 됐다고 또 다른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전 첫 네. 번째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마 예. 두 번째가 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네. 그렇겠네요. 보통은 이제 뒤로 쓰니까. 맞아요. 뭔가를- 문법적으로 좀 더 예.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버몬트 역사 얘기를 조금 해보면 우리가 이제 네. 버몬트 이름도 벌써 뭐랄까 영어식 이름은 좀 아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죠. 맞아요. 어디서 왔는가 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원래는 사실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땅에 속했죠. 누베 프랑스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네, 뉴욕한 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뉴욕하고 뉴햄셔하고 서로 차지하려고 맞아요. 싸웠죠. 맞아요. 버몬트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양쪽을 원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거를 만들려고 이튼 알렌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민병을 꾸려서 양적인 사람들을 쫓겨내고 사람들 많이 죽이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거를 세우겠다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미국의 독립전쟁하고 좀 비슷한 시기였어요. 버몬트가 같이 독립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같이 하긴 했어요, 선쟁을. 그렇죠. 네. 예, 우리도 미국을 하겠다라는 그런데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양쪽에서 이거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뉴욕하고 뉴욕하고 뉴햄셔가. 근데 양쪽이 얻어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연방에 들어오지 말아라. 예. 처음에 이제 인정을 하면 안 13 돼요. 컬러니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륙회의 그 컨벤션을 할 때 네. 버몬트가 초대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네. 뉴욕이 결사반대했다고. 네네. 그런데 들어오긴 들어왔죠. 네, 끝나고 나서 끝나고 이게 나서. 이제 미국을 세우면서 그 이튼 알렌하고 민병들이 이제 자기만의 공화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 나라를 운영을 한 다음에 미국에 가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14번째 주로 맞아요. 이제 연방에 가입을 하고 2주씩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몰랐어요, 그거. 정말? 네. 그게 약간 타일러 정치적인 모르고 어떤 나였어. 약간 어떤 협상 때문에 네, 그런 맞아요. 건가요? 네. 왜냐면 버몬트가 1777년에 공화국을 세웠는데 맞아요. 예. 그때부터 바로 헌법에서 노예제를 금지시켜 버렸거든요. 초기부터. 맞아요. 그래서 가입하는 대로 당연히 헌법을 유지하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이제 노예제를 애매하게 그냥 미국 헌법에서. 네, 미국 헌법에서는. 네. 근데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 버몬트가 독립공화국을 네네. 세우면서 이제 헌법을 썼잖아요. 맞아요. 근데 말했듯이 노예제를 금지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북미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예제를 금지한다 헌법을 쓴 최초의 네. 국가죠. 독립공화국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버몬트라는 곳의 성향이 되게 궁금해요, 저는. 아. 너무 특이해요. 굉장히 자급자족이나 독립적인 그런 거에 대한 사고가 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호머 헐버트
아시죠? 예, 그때 유경공원에서 네, 이제 맞아요.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결국에 이제 한반도의 독립을 그 사람이 굉장히 좀 약간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고 그러면 이제 뭔가 한국에 대한 사랑이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자랐던 시대가 미국의 이제 내전 끝난 직후였어요. 근데 시베리아 끝나고. 그렇죠. 네. 근데 그 미국 내전이 사실 주의 권한에 대한 부분도 크긴 그쵸.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 끝나고 나서 이게 주별로의 어떤 독립적인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강했을 텐데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버몬트 사람들이 진짜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독립연구소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지금까지 독립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정치인까지 나오질 않았는데 작은 정당은 있어요. 버몬트 안에. 아 인디펜던스 파리 뭐 이런 거예요? 네네 있어요. 그리고 그 미들베리 컬리지라고 그 미들베리라는 마을 안에 독립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그때 퀘벡주가 독립하려고 했을 때 버몬트 안에서도 독립을 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네, 좀 특이해요. 정말 특이한 곳이에요. 근데 뭐 케벡도 몇 번 하다가 요새는 포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두 번인가 버몬트도 했는데.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버몬트 생각을 하면 이제 뉴잉글랜드가 6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뭐 로드 아일랜드, 뭐 뉴햄셔, 메인, 버몬트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뉴잉글랜드에 있는 주들 중에서 이제 잘 사는데 뭐 매사추세츠, 뭐 커네티컷 이런 데는 잘 살고 뭐 다른 데는 사실 조금 덜 잘 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 버몬트는 뭔가 되게 자존심이 강해 세요. 보이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뉴햄셔나 이런 쪽은 또 다른 거예요, 느낌이.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시작부터 정체성이 달랐던 부분도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했던 뭐 뉴햄셔주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데 정말? 왜냐면 쇼핑이 좋잖아요. 거기 그치. 지경선만 넘어가면 세금을 안 내니까 좋아하죠. 맞아. 근데 정치적으로는 서로 의견이 많이 달라요. 추구하는 약간 사회의 모습이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프랑스 영향을 받은 건가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버몬트가 애초에 갖고 있는 인프라나 아니면 인구 통계를 보면 그런 조건들이 주변의 다른 뉴잉글랜드 주들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많이 없고 많이 떨어져 살기 때문에 주를 운영했을 때 증세를 해도 많이 이제 돈이 안 들어와요. 네네. 그러면 예산이 크지를 않아요. 크지 않은 예산으로 학교를 만들어 주려고 하지만 주립학교를 못 세워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보내주는데 네네. 그냥 돈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럼 너네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데리고 있는 학교 다닐 수 있는 나이의 아이마다 제가 살고 있었을 때는 8,000불을 보냈어요. 버몬트의 예산에서 나온 거고 교육 예산에서 나온 건데 왜냐면 주변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주립 학교가 없기 때문에 네네. 집에서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사립학교에 보내거나 아니면 알아서 학교를 설립하라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버몬트에 사립학교가 많지만 대부분의 이런 사립학교들이 버몬트 예산에서 나오는 학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유적이지만 네. 근데 주변에 있는 미국에 있는 다른 주들이 그 정책이 나왔을 때 Act 60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Act 60라는 법인데 근데 그 법이 나왔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주들이 너무 사회주의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학교를 만들어봤자 버스를 돌리는데 1시간 걸려. 기름값이 다 나가는데 교사를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집에서 아예 홈스쿨링을 하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네. 뭐 프라이빗 스쿨을 세워 거기서 뭐 네. 기숙학교처럼 그렇게 하든지. 그렇죠. 맞아요. 아. 근데 또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이게 주에서 관리하는 학교가 아니라서 사립이기도 하니까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훨씬 더 자유로운 거예요. 네. 그러면 훨씬 퀄리티는 좋겠는데요?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선택지가 진짜 넓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지형적인 이유도 사실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는 못하겠어요. 약간 네. 유럽식의 어떤 삼인주의적인 네. 왜냐면은 지금도 버몬트에 살고 있는 그 맞아요. 퀘벡 캐나다인들도 꽤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몬트리올에 살아봤는데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네. 보고 여기 사회주의 국가 같아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기 네. 때문에 그런 전통도 좀 이어 있지 않는가라는 네네. 생각도 좀 있어요. 들고 네. 그리고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주에서 이사 오기 때문에 이게 더 또 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버몬트의 정책이 조금 더 사람을 포용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와요. 그 civil unions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을 때 그러니까 동성 호흡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정도의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약간 뭐 사실혼 비슷하게 네, 이제. 맞아요. 네. 그거 생겼을 때 하와이가 먼저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버몬트가 90년대 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반대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지지를 했는데 그게 통과되는 대로 캘리포니아에서들 많이 이사 왔어요. 왜냐면 부부가 동성 부부고 네. 애를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 버몬트로 오면 할 수 있으니까. 미국 안에서 버몬트가 갖고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 진보성에 좀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죠. 뭐 학교나 아니면 결혼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여기가 그래도 좀 더 리버럴하고 네. 그런 사람들을 포용을 해준다. 그래서 네네, 몰리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보적인 네네. 그런 네. 정당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70년대에 환경 운동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네네. 비슷하게도 버몬트에 좀 많이 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버몬트는 원래 환경 쪽으로도 사실 정책이 굉장히 일찍이부터 시작했어요.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동네가. 네, 그쵸. 숲밖에 네. 없어. 맞아요. 막 그리고 맞아요. 너무 울창하고 이거를 네. 이게 파괴된다고 생각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상실감은 정말 말도 못할 것 네, 같았어요. 맞아요. 사실 네. 파괴가 많이 됐었어요, 옛날에. 아. 지금은 75% 정도가 산림인데, 네. 20세기 초반에는 20%밖에 안 됐어요. 농부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주 안에서 반대가 컸기 때문에 주가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산림청을 20세기 초반에 20세기 도입을 초반에? 시킨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또 환경재판소도 있고, 환경재판소요? 네네네, 있어요. 네.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As environmental court. 네. 그래서 거기서는 환경 관련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생긴 고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재판소인 거예요. 네.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네, 맞아요. 아, 정말 신경을 많이 쓰네요, 네, 환경 많이 문제에 쓰고 대해서. 근데 사실 우리 타일러 씨는 매사추세츠에 태어났잖아요. 맞아요. 태어나기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께서도 더 리버럴하고 포용성에 있는 버몬트에 가 살자 뭐 이렇게 가셨는지. 맞아요. 아, 진짜요? 네네네, 맞아요. 어머니가 많이 진보적이라서 버몬트를 원래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애들 키울 때는 버몬트 같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 해서 제가 태어날 때 매사추세츠에 태어났지만 머지않아 바로 버몬트로 가서 그렇군요. 거기서 자란 거예요. 근데 이 매사추세츠가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거기서 좀 지냈지만 네. 그 안 좋은 평판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수 없다. 뭐 이런 네, 거. 우리 그 별명이 있어요. 아, 그래요? masshole이라고 불러요. Such a masshole. 네, 그 버몬트는 숲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고 단풍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가을이 되면 특히 또 매사추세츠도 많이 올라오고 그쵸. 운전하는 걸 되게 버몬트 사람에 비해서 난폭하게 매사추세츠 사람들이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버몬트에서는. 아. 그리고 너무 천천히 갈 때가 있고 운전하면서 관광을 하겠다는 그런 세워야 되는데 아. 안 세우고 너무 천천히 예쁘다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소피 그 주변 사람들한테 다 피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 아 또 마서 만났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보스턴 사람들이 되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까탈스럽고 콧대가 높은 거? 콧대도 높고 까탈스럽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월드 시리즈를 우승을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우리가 뭐 미국의 역사 얘기를 할 때는 청교도들이 건너와 갖고서는 그래서 만든 나라 막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지역마다 온 사람들이 다르고 또 그거에 따라서 그 지역의 문화, 네. 사회, 정치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가 뉴잉글랜드 이야기를 해보면은 처음에 필그람들이 오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좀 있다 퓨리탄이 왔거든요. 청교도가. 저도 사실 헷갈렸어요. 이 필그림하고 같다고 생각하게 되죠. 네. 청교도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거 너무 헷갈려서. 어쨌든 이 이제 퓨리탄들, 필그림들 이제 처음에 뉴 잉글랜드에 네. 온 사람들은 뭔가 이제 자신들만의 어떤 자립적인 정부 뭐 이런 네. 것들 좀 세웠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공동체주의, 뭐 우리끼리 뭘 만든다든지 이런 네. 정서가 강하다는 거예요. 음흠. 타운홀 미팅이 뉴 잉글랜드에만 아, 있죠. 정말 많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시청 타운홀 같은 데서 하는 타운홀 미팅일 때도 있지만 조직 안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때도 있어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데 장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폴리틱스가 굉장히 발달했다. 네. 그게 정확하게 뿌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버몬트 같은 경우에는 뭐 퓨리탄의 영향도 있고 사실 퀘이커도 많이 들어왔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타운홀이나 약간 자치에 대한 사고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모여서 우리끼리 정한 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가치 규칙을 정해요. 이게 가치 계획표를 만들고 같이 어떻게 해서 정할 건지를 같이 정해요. 같이 정하는 방법을 같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해놓으면은 여기는 우리가 정한 거니까 무조건 그렇죠. 지켜야 돼. 다 같이 동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나가야죠 하고. 그런 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야. 400년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 전통이 남아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그게 또 그런 게 남부랑은 진짜 다르잖아요. 네네,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네. 남부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좀 물론 이제 뭐 남부 지배계층이 확실한 사회예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아예 뭐 지주가 시작한 주들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돈을 가진 부자가 시작한 곳이고 그건 접근법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이쪽 서부도 또 다르고 네, 중부도 또 완전히 다르죠. 네네. 약간 학교에 실험실이 엄청 많고 실험실 들어갈 때마다 막 이것도 만들지 저것도 만들지 다 다른 것처럼 미국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마다 실험실이 따로 있고 사회를 따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민주주의에 약간 말했던 것처럼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런 실험실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 네네네.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버몬트에서 완전히 민주당인 거죠. 뭐랄까요? 이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제 그런 이중 주권이 있죠. 그러면 연방 정치하고 주 안에 있는 정치가 너무나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버몬트는 국가 수준의 이제 미국 정치를 연방 했을 때, 수준에서는? 연방 정치를 했을 때 항상 거의 민주당을 뽑게 되고요. 민주당을 좋아해서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그나마 버몬트 사람들의 사고에 근접한 게 민주당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버몬트 안에서는 주지사를 뽑을 때 사실은 공화당을 선호해요. 매사추세츠도 그래요. 네, 대부분의 맞아요. 주들은 왠지 약간 그런 역사를 좀 가진 것들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공화당 주지사가 좀 더 네. 돈 관리 잘할 것 같은 느낌? 뭐 네, 이런 네. 게. 그래서 그게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스플리티켓. 이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지사는 공화당 뽑고 그리고 네. 뭐 의원은 민주당 뽑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특이하다. 네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네. 하죠. 근데 확실히 주 안에 있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라는 거랑 나라 수준,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그 정당들하고 너무 달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뉴잉글랜드 그리고 버몬트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네. 타일러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아, 네. 네.